점심 영업의 활기가 절정에 달해야 할 오후 12시 30분이지만 우리 동네 중국집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문 밖까지 길게 늘어섰을 대기줄은 온데간데 없고 식당 안에는 켜진 TV 소리만이 텅 빈 테이블 사이를 공허하게 채웁니다.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던 육중한 웍 소리와 면을 내리치는 경쾌한 타격음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활기찼던 소리를 대신해 간헐적으로 울리는 배달앱의 기계적인 주문, 알림음만이 이곳이 영업 중임을 겨우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던 철가방의 시대는 끝났고 오토바이의 굉음과 함께 신속하게 배달되던 짜장면의 낭만은 차가운 경제 논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은 텅 빈 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지만 사람들은 요즘 중국집은 비싸고 예전 맛이 아니라며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2025년 현재 동네마다 하나씩은 꼭 있던 중식당들이 소리 소문 없이 간판을 내리는 것은 단순한 불황의 여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때 서민의 배고픔을 가장 저렴하고 따뜻하게 달래주었던 국민 음식의 비극적이고 구조적인 멸종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많던 동네 중국집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며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그 진한 풍미는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맛의 변질과 경제적 모순이 뒤엉켜 무너져가는 중식 생태계의 참혹한 현장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옛날 짜장면 맛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추억 보정이 아니라 명백한 조리,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과거 중국집들이 사람들을 줄서게 만들었던 고소한 맛의 핵심 비결은 바로 돼지 비계를 정제해 만든 라드, 즉 돼지기름이었습니다. 춘장을 이 라드에 볶아낼 때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동물성 지방의 묵직한 풍미는 식물성 기름이 흉내낼 수 없는 맛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른바 우지파동 사건은 중식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공업용 소기름을 썼다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동물성 기름 전체가 건강해적으로 낙인 찍히면서 중국집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결국 식당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풍미 가득한 라드를 버리고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식용유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짜장면 특유의 구수하고 진한 향은 사라지고 기름지고 느끼한 맛만이 남게 되는 비극적인 맛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라진 지방의 풍미를 메우기 위해 주방에서는 필사적인 대안을 찾아야 했고 그 결과 선택된 것이 설탕과 화학 조미료였습니다. 고소함이 빠진 자리를 자극적인 단맛과 감칠맛으로 억지로 채우다 보니 짜장면은 요리가 아닌 설탕 범벅의 간식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진짜 춘장의 맛을 잃어버린 채 조미료가 빚어낸 가짜 맛에 길들여져 온 셈입니다. 결국 원가 절감이나 기술 부족 이전에 사회적 이슈가 강제한 식재료의 변화가 우리 식탁의 질을 떨어뜨린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소수의 노포들은 직접 라드를 뽑았으며 맛을 지키려 애쓰지만 대다수 동네 중국집은 편리한 식용유통을 놓지 못합니다. 1989년의 그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중식의 맛을 영구적으로 하향 평준화시킨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고 말았습니다. 맛이 변한 것은 재료 때문만은 아니며 더 심각한 문제는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망가져버린 조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본래 중식의 생명은 주문과 동시에 센 불에 웍을 돌려 재료를 볶아내는 즉석 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동네 중국집 주방에서는 그 갓 볶아낸 맛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건비는 치솟고 배달 속도 경쟁은 전쟁처럼 치열해지다 보니 주방장들은 미리 만들어두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거대한 솥에 짜장 소스를 한꺼번에 볶아두고 온종일 국자로 퍼서 담아주는 급식 같은 시스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온통 뜨거운 열기 속에 방치된 양파와 양배추는 숨이 죽어 곤죽처럼 물러버리게 됩니다. 고기 또한 육즙이 다 빠져나와 퍽퍽해지고 마치 타이어처럼 질겨져 씹는 맛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배달시켜 먹는 짜장면에서 채소의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없고 거무튀튀한 묽은 소스만 남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갓볶은 간짜장의 풍미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에게 배달되는 것은 몇 시간째 열기 속에 갇혀 생기를 잃은 음식물에 불과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면발의 상태인데 배달기사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 식당들을 꼼수로 내몰고 있습니다. 면이 불지 않게 하려고 식당들은 면 강화제 같은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미리 삶아두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질깃한 고무줄 같은 면발은 이렇게 탄생하여 우리 위장을 괴롭힙니다. 여기에 채소의 단물까지 다 빠져나온 밍밍한 소스가 부어지니 맛없다는 평가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비용을 아끼고 시간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이 효율적인 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손님의 입맛을 쫓아내는 자충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리 방식의 변화는 2025년 현재 배달앱 리뷰창을 도배하는 악플들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음식이 식어서 왔다 채소가 다 물러터졌다는 불만은 배달기사의 잘못이 아니라 주방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주방의 편의를 위해 희생된 맛의 퀄리티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불렀고 이는 다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갓 볶아낸 요리의 온기는 사라지고 효율성만이 지배하는 차가운 주방에서 동네 중국집의 경쟁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15년째 덕배 반점을 지키고 있는 58세 김덕배 사장님은 오늘도 배달앱 정산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번 달 앱에 찍힌 총 주문 금액은 무려 3천만 원.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대박 가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며 과거 철가방 시절에는 오롯이 사장님 몫이었던 이 돈은 이제 숫자에 불과한 허상입니다. 김 씨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이 돈들은 가게 문턱을 넘기도 전에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가장 치명적인 구멍은 바로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배달 수수료 구조인데 이것이 수익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건당 4영원이 넘는 배달 대행비는 기본이고 플랫폼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가게 노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이른바 깃발 꽂기 광고비까지 제하고 나면 매출의 30%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팔면 팔수록 배달 대행사와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의 구조는 잔혹합니다. 사장님은 열심히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기이한 경제적 역설에 갇혀버렸습니다. 여기에 치솟은 식자재비와 임대료, 전기세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을 모두 제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치르고 김 씨가 한 달 꼬박 일해 손에 쥐는 순수익은 고작 14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2025년 기준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노동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현실입니다. 하루 12시간 뜨거운 불 앞에서 뼈 빠지게 웍을 돌린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게에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보다 사장님의 월급이 더 적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은 웃지 못할 촌극입니다. 이것은 비단 덕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영업자 대다수가 겪고 있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더욱 숨막히는 것은 돈이 도는 속도, 즉 현금 흐름이 막혀버렸다는 점인데 이것이 사장님들을 벼랑 끝으로 밉니다. 손님은 오늘 결제했지만 카드사와 배달앱의 정산 주기는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립니다.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흑자임에도 당장 내일 아침 식자재 상에 줄 현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장 쓸 돈이 없어 고금리 카드론을 알아보거나 지인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흑자도산의 공포가 매일 밤 찾아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서민 음식이라는 강력하고도 무거운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1만 원을 넘겨도 물가 상승 탓이라며 이해하지만 유독 짜장면이 8영원을 넘으면 사람들은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짜장면은 싸야 한다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사장님들에게는 가격을 건드릴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방 안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는데 원재료 가격 폭등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면의 주 원료인 밀가루부터 튀김용 식용유, 핵심 채소인 양파 가격까지 2025년 현재 모든 식자재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원가는 30% 이상 올랐지만 메뉴판 가격 500원 올리는 것조차 손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가격을 올릴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가를 깎아내리는 스텔스 가격 인상뿐입니다. 국산 생고기 대신 냄새가 나는 저렴한 수입산 냉동육을 섞어 쓰고 비싼 양파의 양을 줄이는 식의 꼼수가 시작됩니다. 줄어든 재료의 부피를 감추기 위해 전분을 더 풀어 걸쭉하게 양을 불리는 방식이 주방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품질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세한 품질 저하는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되고 이 집 변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원가 압박에 재료질을 낮추면 맛이 떨어지고 맛이 없으니 손님이 줄어들며 줄어든 매출을 메우려 다시 더 싼 재료를 찾는 악순환입니다. 8영원이라는 가격의 벽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동네 중국집의 몰락은 저가 경쟁이 불러온 예견된 비극입니다. 과거 동네 중국집이 누렸던 최고의 특권은 바로 배달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였는데
이 또한 무너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전화번호부 책자의 가장 앞면은 언제나 중국집 차지였고 경쟁자가 없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뭐 시켜 먹을까라는 질문의 답이 짜장면 아니면 짬뽕으로 귀결되던 그 시절 중국집은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배달앱이라는 디지털 전장이 열리면서 중국집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인 n분의 1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치킨, 피자, 햄버거는 물론 커피 전문점과도 경쟁해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던져진 것입니다. 더욱 뼈아픈 실책은 중국집만의 강력한 무기였던 자체 무료 배달 시스템의 붕괴인데 이것이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었습니다. 철가방 직원이 직접 배달하며 배달비를 받지 않던 관행은 사라졌고 이제 소비자에게도 건당 수천 원의 배달 팁이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배달비가 아까워서 지갑을 닫고 가게는 대행비 부담에 허덕이는 이중고 속에서 가성비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플랫폼 내에서의 무한 경쟁 시스템, 즉 맛보다는 별점과 리뷰가 지배하는 살얼음판입니다. 수십 년간 웍을 돌려온 장인의 자부심보다는 리뷰 이벤트로 주는 콜라 한 캔 서비스가 더 중요해진 기형적인 생태계입니다. 면이 조금만 불어도 단무지가 하나 덜 와도 가차없이 1점 테러가 쏟아지는 리뷰창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동네 중국집은 고유의 정체성을 잃고 생존을 위해 별점을 구걸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중국집 주방은 그야말로 노인들의 고독한 전쟁터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 강도 때문입니다. 한여름이면 40도가 넘게 치솟는 살인적인 주방 열기 속에서 무거운 무쇠웍을 하루 수백 번 돌려야만 합니다. 관절이 닳고 화상을 입는 것이 일상인 이 3D 업종의 끝판왕을 버틸 수 있는 젊은이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평생을 주방에서 늙어온 60대 이상의 베테랑 주방장들만이 파스를 붙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을 전수할 다음 세대가 완전히 끊겨버린 도제식 교육의 붕괴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거지와 양파 까기부터 시작해 수년에 걸쳐 스승의 어깨너머로 불 조절을 배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최저시급을 받으며 밑바닥부터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방의 막내는 사라졌고 수십 년간 쌓아온 노포의 비법과 손맛은 주방장의 은퇴와 함께 소멸할 위기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전문 기술이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한국 입맛을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 뿐입니다. 불맛을 낼 줄 모르는 이들이 주방을 차지하면서 식당들은 누구나 쉽게 만드는 공장제 소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인스턴트와는 결국 어딜 가나 맛이 똑같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낳습니다. 한때의 전통과 내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허름한 노포의 외관은 이제 비위생적이라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타일의 기름때와 폐쇄적인 주방 구조는 2025년에 깐깐한 소비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최근 연이어 터진 배달 전문점들의 위생 이슈는 오래된 중국집은 더럽다는 부정적 인식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건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는 중식의 위기를 가속하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혈당 관리와 저탄고지 식단이 전 국민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탄수화물과 기름 범벅인 짜장면은 건강의 적으로 간주됩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던 농담은 사라졌고 젊은 세대는 내 몸을 망치는 죄책감 드는 음식을 굳이 돈 내고 사 먹지 않습니다. 결국 맛과 가격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위생 불신과 건강 이슈까지 더해지며 동네 중국집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오픈 주방을 갖춘 신생 프랜차이즈나 건강한 샐러드 전문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청결 기준과 웰빙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낡은 노포들은 변화를 거부한 대가로 냉혹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폐업의 물결이 아니라 동네 중국집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멸종하는 과정입니다. 향후 중식시장은 어중간한 위치의 동네 식당들이 모두 사라지고 극과 극의 형태만 살아남는 기형적 구조로 재편될 것입니다. 한쪽에는 호텔 출신 셰프가 최상급 식재료로 만드는 2만 원대 이상의 프리미엄 중식당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철저하게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운 초저가 배달 전문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은 숙련된 주방장의 손맛 대신 본사에서 공급받은 대용량 소스를 데워서 붓기만 하는 조립식 조리를 택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고급 요리를 먹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찍어낸 인스턴트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나가 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던 웍소리 요란하고 인심 넉넉했던 그 친근한 중국집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본과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2025년의 차가운 외식 시장에서 사람 냄새 나던 동네 반점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삿짐을 나른 뒤 신문지를 깔고 먹던 짜장면, 졸업식 날 가족과 함께했던 탕수육의 추억은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되었습니다. 그 검은 소스 안에는 단순한 탄수화물을 넘어 우리 삶의 희로애락과 시대를 관통하는 따스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함을 쫓아 배달 앱을 켜고 가성비를 따지는 사이 그 투박하지만 정겨웠던 맛은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 동네 중국집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비극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진짜 춘장의 고소함과 갓 볶아낸 간짜장의 아삭함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텅 빈 가게를 지키던 덕배 씨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낡은 철가방을 내려놓고 가게의 셔터를 내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네 중국집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치킨 공화국의 처참한 성적표와 자영업의 눈물을 공개하겠습니다.